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정선생입니다. 과학 내신 이제 요약 정리 학생이 해놨는데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은 입자라고 하기도 하고 파장이라고 하기도 하죠. 입자설과 파장설이 이 두 개의 특성을 다 보이는데 파장에 따라서 빛이 굴절, 어떤 매질에 들어가면 꺾이는 정도가 각자 다르죠. 그래서 화장이 기른 건 이제 빨간색이죠. 빨간색, 빨주노초, 파란, 보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빨주노초, 파란, 보 이렇게 나누어 본 거죠. 그래서 더 짧은 거는 여기는 X선이고 X선. 그러니까 이 짧은 파장이 살을 뚫죠. 이제 보라색 바깥에 자외선이 있죠.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고 자외선 다음에 자색, 이게 자색이거든요. 한자로 자외선, X선, 그 다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처럼 이렇게 방사선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MRI 촬영할 때 쓰는 거고, 이건 엑스레이 찍을 때 씁니다. 점점 파장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빨간색이 적색이니까 적색에는 적외선이 있죠. 그래서 밤에 멀리서부터 파장이 날라와서 그래서 적군도 발견하고 그러죠. 그래서 동물 눈이 밤에 보면 빛이 번쩍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파장이 기른 것과 길어서 빨간색은 멀리서 날라와서 노을이 들 때 이렇게 파장이 길으니까 노을이 들 때 나타나는 것이고, 파장이 짧은 보라색, 파란색 계열이 산란, 흩어져요. 공중에 많이 흩어져서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절이 막 여러 번 일어나는 산란 현상이 일어나서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자, 흡수선이라는 것은 별에서 방출돼요, 빛이. 그런데 이 공기나 성운, 구름들을 통과할 때 그 기체가 특정의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 빛은 예를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것은 이 노란색을 다른 건 다 흡수하고 모조리 흡수하고 노란색만 반사한다는 것이죠. 노란색만. 그래서 이렇게 반사되는 빛을 보고 우리가 그 파장하고 이 물체랑 안 맞는 거죠. 노란색하고. 나머지는 파장을 다 흡수하고 노란색만 보이면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별에서 방출된 빛이 이 대기나 성운을 통과할 때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게 흡수하는 색깔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흡수선은 흡수하는 색깔은 안 나타나죠. 자, 도플러 효과는 뭐냐? 도플러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파동을 일으키는 물체가 관측자에서 멀어지거나, 자동차가 멀어질 때, 아니면 자동차가 가까워질 때 소리가 커지죠, 점점. 멀어지면 점점 작아지죠, 휘 하고, 그리고 가까워질 때는 웽 하고 커지죠. 그게 정지했을 때보다 파장이 길어지거나 밀려오니까, 또 멀어져서, 그러니까 짧아지거나. 자, 그러면 파장이 짧아지는 건 청색편입니다. 왜? 파장이 원래 파란색은 짧으니까. 그래서 빛은 푸른 색깔 계열로 푸른 계열로 나고 소리는 윙 하고 높아지죠. 근데 멀어질 때는 적색으로 길어지니까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그리고 소리도 낮아집니다. 윙 하고 낮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뭉쳐 있는 거죠. 이렇게 소리가 나랑 접근할수록 높아지는 거고, 멀어질수록 여기서 윙 하고 멀어지니까 이렇게 멀어지죠. 멀어지니까 길어지는 거죠. 붉은색으로. 대부분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은 멀어지고 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적색 편의가 커진다. 멀리 일수록 더 멀고 적색 편의가 커진다. 멀리 있는 게 더 빠르다. 예를 들어서 풍선 같은 거 보면 여기에 있는 점은 조금 늘어나는데 멀리일수록 팡팡팡팡 확장이 되죠. 가생에 있을수록. 그거를 이제 허블의 법칙으로 칠 때 V는 HR에서 후퇴속도는 속도죠. V, 후퇴속도는 H, 허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은하의 거리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만큼 허블 상수의 기울기로 은하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퇴속도는 커진다는 거죠. H는 허블 상수이고 최근의 구한값은 73km, X 1초, 1, 1, 100
1, 팩. 우주 거리 단위죠. 우주 고체 단위.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주에는 특정 중심을 정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특정한 중심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정해지죠. 별은, 별 사이의 물질의 밀도가 높고, 차가운 영역에서 만들어진다. 밀도가 높은 게 차가운 영역에서 뭉쳐요. 수축해요, 계속. 그래서 밀도 압력이 커져요. 그러면 뭉칠수록 열이 발생해요. 점점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중심 온도가 1000만 K가 정도가 되면 별의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행을 이루어서 크게 변화하지 않고 딱 고정되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뭉칠수록 압력이 커져서 수소 핵융합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이 되고, 별의 일성의 대부분은 주계열 단계에서 보낸다. 그죠? 그러면, 근데 질량이 큰 별일수록 뭉칠수록 온도가 뜨겁고, 그죠? 수축 기간은 더 짧다. 중력이 세니까 세게 뭉치겠죠. 자, 중력 수축 에너지. 중심 핵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 많이 발생하죠. 중심 핵의 외곽의 수소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수소 핵융합이 태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별이 팽창하기 시작하고, 중심 핵이 수축하여 밀도와 온도가 높아지면 수소 다음에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이고, 그다음 2번이잖아요. 헬륨 원자핵이 융합하여 탄소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수소 다음에 헬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탄소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분해되는, 융합하면 떨어지는 것들이 E는 MC 해가지고 에너지가 이 질량에 따라서 에너지로 다 치환이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E는 MC의 제곱에 따라서. 자, 중심핵은 계속 수축하여 밀도가 매우 높은 백색 외성이 된다. 그죠? 그래서 팽창하는 별의 외곽물질을 중심핵과 분리해서 이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 것들이 행성 성운이 되죠. 질량이 큰 별의 중심에는 수소는 헬륨이 되고, 헬륨은 탄소가 되죠. 그 다음에 탄소는 산소가 되죠. 이제 이렇게 질량들이 좀 뭉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원자들이. 그래서, 핵이 융합하는 반응이 일어나서 점점 더 뜨거워지게 되고, 연속적인 핵융합 반응으로 나중에 제일 무거운 이제 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초신성은 수축의 한계에 도달하면 갑자기 멈춰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하면서 폭발하죠. 그래서 초신성으로 질량이 아주 큰 별은 초신성, 블랙홀이고, 그 다음에 중생자별.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금 같은 거, 이런 거. 이때 만들어지니까 다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귀한 거죠. 만들어집니다. 중심부에가 나이가 많은 별들과 구성성단,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동동 뭉쳐 있는 거, 그래서 막대 모양 조화를 이루고 젊고 밝은 별로 이루어지는 산계성단, 흩어진 거죠. 이제 흩어진 성단과 물질이 모여 있어 이 성단 물질은 지금도 별들을 만들어진다. 자, 원반 모양 바깥 공광으로 감싸는 영역. 많은 별들이 구상성단은 흩어져 있다. 작은 별들이 적고 은하 중심부에 성간 물질이 새로운 별들이 나타난 곳이 있다. 은하중서 8파색에 떨어진 나선팔 모양. 이렇게 우주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산계성단은 푸른색, 구상성단은 붉은색. 많다. 적다. 푸른색, 산계성단. 붉은색, 흰색, 파란색. 파란색, 이 붉은색, 파란색, 빨주노초 파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간물질 없고 나이가 많은 별들, 어두운 별들, 막대 나선은하, 정상은하, 젊고 밝은 거, 성간물질이 많다. 밝은 거는 많다. 젊은 것. 나이가 많으니까 어둡다. 거꾸로 성간물질 없다. 이거는 반대네요. 은하군이 은하단, 초은하단 구조 거대 구조로 만들어지네요. 분포를 해서. 성간물질. 본인이 어느 정도 알겠다고 한 이유를 알겠네요. 한번 정리해서 기억한 거면, 이게 허블 상수 이거 설명하라고 주관식으로
나왔던 거 기억하는데 학생들이 허블의 법칙 설명하라고 나온 게 있고 도플러 효과 설명하라고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지는 탄소 만들어지는 순서도 나올 만하고 그 다음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폭발 쪽에 나온다. 그 다음에 상계성단과 부상성단 차이만 알면 되니까 이거는 그렇죠? 상계성단, 부상성단 분홍색으로 작다, 붉은색으로 많다, 붉은색으로 많다, 파란색으로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지구과학 수고하시기 바랍니다.